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lastic Rack, a Microservice-Based Model Serving Architecture Enabling Elastic Resource Scaling for Recommendation Models입니다. 이 논문은 이스카 24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인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DLRM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LRM에서는 유저와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스파스 피처 및 덴스 피처의 형태로 입력받습니다. 스파스 피처와 덴스 피처는 각각 이 임베딩 룩업 레이어와 바텀 MLP 레이어에 입력이 됩니다. 이후 그 결과들은 인터랙션 과정을 거쳐 탑 MLP의 입력으로 전달됩니다. 탑 MLP의 출력은 유저가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클릭 스루 레이트의 예측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인퍼런스 서비스를 위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모델 인스턴스를 디플로이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ML 인퍼런스 서버들은 포터빌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합니다. 이 왼쪽의 그림과 같이 모델과 더불어 ML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패키징하여 디플로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컨테이너로는 SLA를 달성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쿠버네티스를 활용해 서버 레플리카를 생성해서 스케일 아웃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이 DLRM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플로이 하는 경우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LRM의 구조에서 MLP의 경우 연산량이 많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반면에 이 임베딩 레이어의 경우에는 연산량은 적은 대신 메모리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델 전체를 레플리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하면 이 왼쪽의 그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덴스의 레이어의 경우 초당 50쿼리를 그리고 스파스 레이어의 경우에 초당 100쿼리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델 단위로 컨테이너를 복제했을 때는 이 전체 처리량은 덴스 레이어에 바운드되기 때문에 스파스 레이어가 이론상 가능한 처리량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스 레이어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메모리 사용량은 이 고스란히 디플로이먼트 코스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모델을 쪼개서 그림을 기준으로 스파스 레이어를 하나만 배치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모델과 환경에 대해서 덴스 및 스파스 레이어의 처리량을 측정한 것인데요. 모델과 환경에 따라서 덴스, 스파스 레이어 간 처리량이 비슷한 경우도 있었지만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DLRM의 임베딩 테이블에서 임베딩 간 액세스 패턴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논문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몇몇 임베딩은 이와 같이 액세스 프리퀀시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임베딩 레이어에 바운드되어서 QPS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원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임베딩 테이블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접근되는 몇몇 임베딩을 위해서만 추가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추천 시스템 서버 구조인 일레스틱 렉을 제안했습니다. 일레스틱 렉에서는 덴스 및 스파스 레이어를
이 샤드 단위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스파스 레이어에서는 임베딩 테이블을 여러 샤드로 분할해서 샤드 단위로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CPU 온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CPU와 GPU를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덴스 샤드가 CPU 자원뿐만 아니라 GPU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버를 디플로이 하기 전에 이 왼쪽에 프리 디플로이먼트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옵티멀한 임베딩 샤드를 찾는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버를 디플로이 하고 나서 인퍼런스 쿼리가 들어오면 인풋 데이터는 이 덴스 샤드로 우선 전달됩니다. 덴스 샤드는 바텀 LP의 연산을 처리함과 동시에 RPC 콜을 통해 필요한 임베딩 리퀘스트를 이 임베딩 샤드들에 전달합니다. 각 임베딩 샤드에서 필요한 임베딩 룩업을 거쳐서 덴스 샤드의 결과를 전달해주면 인터랙션과 탑 MLP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일리스틱 렉은 프리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임베딩 테이블을 프리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쪽에 임베딩 테이블이 있으면 실제 액세스 히스토리를 어, 짧은 시간 동안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액세스 프리퀀시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임베딩 벡터를 정렬합니다. 정렬 과정을 거친 후 임베딩 테이블은 몇 개의 샤드로 분할이 되는데 그 결과 하나의 샤드 내에는 이와 같이 비슷한 핫니스를 갖는 임베딩 벡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은 핫한 샤드에 더욱 많은 메모리를 할당해서 QPS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정렬된 임베딩 테이블 내에서 구간에 따른 코스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할 알고리즘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 위쪽의 코스트 함수는 임베딩 테이블에서 시작 인덱스 K와 끝 인덱스 J를 파라미터로 해서 그 구간을 하나의 샤드로 가정을 했을 때 전체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합니다. 이 코스트 함수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밑에 레플리카스 함수를 먼저 살펴보면 이 함수는 해당 샤드가 몇 개의 레플리카를 필요로 하는지 계산합니다. 레플리카스 함수에서는 이 미리 계산한 CDF를 활용해서 임베딩 테이블에 대해 샤드 내에 접근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예, 그리고 해당 테이블에서 평균적으로 접근되는 벡터의 수인 이 NT를 그 프로바빌리티에 곱해서 주어진 샤드 내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의 그 임베딩 벡터가 접근되는지 그 수치를 나타내는 NS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과 같이 그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미리 계산한 QPS 그래프로부터 이제 벡터의 수에 따른 QPS 예측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인데 실험 결과에서 이 QPS는 접근하는 임베딩 벡터에 이제 디펜던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벡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QPS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스티메이티드 QPS를 구하고 그것을 목표 트래픽을 그 구한 에스티메이티드 QPS로 나누면은 필요한 레플리카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트 함수에서는 그 레플리카의 개수를 알게 되면 그거에 이제 그 샤드의 크기를 곱해서 메모리 컨섬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샤드의 사이즈는 실제 이제 임베딩이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 더하기 이제 뭐 코드라든지 기타 그 컨테이너를 구성하기 위한 미니멈 메모리를 합해서 그 크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코스트 함수와 같이 이 주어진 임베딩 테이블에서
그 임의의 구간에 대한 메모리 사용량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베딩 테이블 내에서 임의의 구간, 즉 샤드에 대한 코스트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임베딩 테이블에 대한 옵티멀 파티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티멀 파티션이란 그 파티션을 구성하는 각 샤드의 코스트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핵심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베딩 벡터의 그 최대 개수와 맥시멈 샤드 수는 미리 주어집니다. 이 그림은 그 5개의 임베딩을 갖는 테이블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로 나누었을 때 옵티멀 파티션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코스트가 맴 3,5가 그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그 작은 테이블에 대해서 2개의 샤드로 나누었을 때 옵티멀 파티션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이 왼쪽의 그림과 같이 맴 3,5를 3가지 경우에 하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렇게 3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길이 4인 테이블을 2개로 나눈 것, 그리고 마지막 임베딩 하나. 두 번째는 길이 3인 테이블을 2개로 나눈 것, 그리고 마지막 임베딩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이 2인 테이블을 2개로 나눈 것, 플러스 마지막 임베딩 3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맴 2, x는 이제 이것들은 미리 다 계산된 결과이고, 이 코스는 앞서 그 함수에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취하면 됩니다. DP 알고리즘의 소요 시간은 임베딩 벡터가 20밀리언 개일 때 한 18초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옵티멀 파티션을 각 임베딩 테이블에 대해 계산한 후 디플로이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각각의 모델 샤드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패키징이 이루어지고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HPA 폴리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HPA 폴리시에 명시된 조건이 만족되면 이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서버를 스케일 아웃합니다. 이 엘라스틱 렉에서는 HPA 타겟을 스파스 샤드의 경우 이 샤드의 최대 QPS 그리고 덴스 샤드의 경우에는 SLA 테일 레이턴시의 65%로 설정하였습니다. 어, 여기서는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은 CPU 온리와 CPU, GPU의 2가지 환경에서 수행되었고 이 스펙은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인퍼런스 서버를 위해서는 파이토치를 사용했고 샤드 간 통신에는 gRPC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벤치마크입니다. 마이크로 벤치마크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DLRM 컨피그에서 몇 가지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MLP 사이즈는 MLP 레이어의 컴퓨터 인텐시티를 나타냅니다. 이 모델 와이즈가 베이스라인인데 그 베이스라인의 경우 말 그대로 모델 와이즈한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MLP의 컴퓨터 인텐시티가 증가함에 따라 QPS를 유지하기 위해서 MLP와 임베딩 레이어를 함께 복제하는 반면에 이 엘라스틱 렉에서는 필요한 MLP 레이어만 복제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로컬리티가 증가할 때 모델 Y즈의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일래스틱 렉에서는 핫샤드에 대해서만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메모리 컨섬션이 더욱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테이블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임베딩 레이어의 메모리 사용량이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이 기울기가 엘라스틱 렉에서 더 완만한 것으로 보아서 핫샤드의 메모리를 더욱 많이 할당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최대 가능한 샤드의 수를 변화시켰을 때 메모리 컨섬션의 변화를 살펴본 것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최대 샤드의 수가 4개 정도이면 이제 충분히 효율적인 파티셔닝 플랜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워크로드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RM1, 2, 3의 총 3가지 모델을 사용하였고 각 모델의 자세한 구성은 논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동일한 타겟 QPS 목표를 만족했을 때 모델 와이즈와 엘라스틱 렉의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모든 모델에서 엘라스틱 렉이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RM1과 RM2에 비해서 RM3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는 RM3가 다른 모델에 비해 컴퓨터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모델 와이즈 얼로케이션에서 임베딩 레이어를 위해 불필요하게 할당한 메모리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는 메모리에 저장된 임베딩 테이블 중에서 실제로 접근된 임베딩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측정해서 메모리 유틸리티를 알아보고자 한 실험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임베딩 테이블의 하나의 결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스틱 렉에서 낮은 숫자의 그 아이디가 핫샤드 그리고 높은 숫자의 아이디가 콜드샤드를 나타내는데 이게 핫할수록 메모리 유틸리티가 높게 나타납니다. 일리스틱 렉에서는 베이스라인과 다르게 핫니스에 따라서 레플리카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모델 와이즈 얼로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임베딩 테이블의 유틸리티를 고려하지 않고 레플리카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이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와 같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코스트 측면에서는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동일한 타겟 스루풋을 기준으로 모델 와이즈와 일레스틱 렉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모델 와이즈를 기준으로 대략 1.7분의 1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CPU 온리 환경 외에도 이 CPU, GPU 환경에서도 이 세 가지의 동일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그러한 결과를 이제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체 코스트 실험에 대한 그래프만 참고했습니다. 이제 참고로 다른 실험에서도 어, 메모리 컨섬션 그리고 메모리 유틸리티 코스트 전체 실험에서 비슷한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CPU, GPU에서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평균 코스트 리덕션이 한 1.4배 정도로 CPU 온리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댄스 샤드가 GPU로 오프로드 되었기 때문에 댄스 샤드를 위해 필요한 레플리카의 수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레스틱 렉이 변화하는 쿼리 트래픽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일레스틱 렉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중 첫 번째는 이 메모리 사용량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트래픽 변화에 따라서 일레스틱 렉의 경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베이스라인의 경우 리소스 얼로케이션의 그래뉴러리티가 크기 때문에 인퍼런스 서버를 초기화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로드하고 쿼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론입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레이어 간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의 불일치는 모델 와이즈 리소스 얼로케이션 방식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추천 시스템 아키텍처인 일레스틱 렉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소타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더욱 낮은 디플로이먼트 코스트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